우리 저번 시간에 담적병에 의해 공황장애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공황장애가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공황장애가 네. 어떤 외부의 위협이 없는데도 네네. 갑자기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지면서 숨을 쉴 수 없게 가슴이 갑갑해지는 증상을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데도 병원에선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고 네네. 실제 원인조차 그 사람의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로 보고 항우울증이라든지 항불안제를 처방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게요. 응. 제가 아시는 분도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서 심장병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황장애 약을 몇 년째 계속 드시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뇌를 조절하는 약들을 몇 달째 또는 몇 년씩 드시고 계시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을 끊기만 하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그거를 몇 년 또는 뭐 10년 이상씩도 드시고 계시는 거고요. 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제대로 원인을 치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항우울제라든지 항불안제를 조금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황장애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아예 치료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네. 우리가 담적병으로 특히 위장이라든지 간의 담적병으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거라면 이 담적을 녹여주고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것만으로 네. 뇌에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면서 공황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선천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특히 신장의 기능 중에서는 이 부신의 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경우라면 뇌수나 골수, 척수액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이 부신의 기능이 올라가야지만 뇌에서 제대로 호르몬이 생성되어 이런 공황장애를 고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그 말씀은 신장 기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타고나길 신장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체력을 고갈시키면서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신장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이 마음을 졸이고 긴장을 함으로써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서 심장과 부신의 기능이 함께 조화되면서 이런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좀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갈된 상태에서 화를 참고 억제했기 때문에 이런 공황장애 증상이 잘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부신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면은 약을 먹어도 공황장애가 낫지 않고 이게 몇 년씩 가는 것이고 부신의 기능이 조금 약해져 있는 경우라면은 양약을 먹고 어느 정도 체력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부신의 기능이 살아나서 얼마 안 되어도 이 공황장애를 이겨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부신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공황장애 약을 계속 먹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불면증까지 함께 동반되면서 삶 자체가 질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삶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부신이 뭔데 뇌수나 골수, 뇌 호르몬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부신이라는 것은 네. 신장 옆에 붙어있는 호르몬 기관이거든요. 아,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부신을 명문이라고 해서 네. 생명활동의 근원을 주관한다고 봐요. 네. 가령 우리 인체의 골수, 척수, 이 뇌수까지 주관하기 때문에 인체의 성장과 체력, 정신활동을 모두 관장한다고 보죠. 따라서 이런 명문의 기, 즉 부신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성장이라든지 체력도 약화될 뿐만 아니라 정신력까지 약해져서 자신이 굉장히 나약하고 체력이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방전 상태의 전 단계로 불안증이라든지 공포감 또는 우울감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모두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어야지만 제대로 근원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신 담적병만 빼고요? 당연하죠. 담적병의 경우에는 이 담적을 녹여주고 혈액의 질을 올려줘야지만 이 뇌에서 호르몬이 생성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담적병이 있는 경우에 즉 위와 간의 기가 뭉쳐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상체에 있는 기와 하체에 있는 기가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심장은 심장대로 약해지고 이 하체 신장 즉 부신의 기능은 부신의 기능대로 너무 약해져서 골수라든지 뇌수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이 담적을 녹여 없애주고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결국에는 심장과 부신의 기능을 함께 올려줘야지만
뇌에서 제대로 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불면증까지 고칠 수 있겠죠. 하지만 담즙병이 있는데 방금 말했던 공황장애라고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약초를 쓰게 되면 이런 약초들은 소화에 오히려 부담이 되거든요. 예. 즉 담즙병이 있는 상태에서 부신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초를 넣게 되면 네.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되고 이 수승하강의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따라서 우리가 담즙병이 있는 경우에는 담즙을 녹이는 치료를 한 후에 예. 그게 어느 정도 녹은 후부터 부신의 기능을 강화시켜야지 네네. 처음부터 부신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처방을 쓰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네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부신이 약해져서 오는 공황장애하고 담즙병으로 인해서 오는 공황장애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두 경우는 위와 장 상태를 좀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담적이 있는 경우라면 오랜 기간 소화가 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음식을 아주 조심히 먹었다면 소화는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좀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다라고 네. 하면 그게 담즙병으로 인한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특히 이런 사람은 오른쪽과 왼쪽의 맥박이 약간 긴장되면서 약간 막혀있는 듯한 느낌의 맥박이 잡혀요. 하지만 단순히 부신 기능이 저하되어 이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온 경우라면 네. 왼쪽 맥박이 현저히 약해요. 아. 그에 비해서 오른쪽 맥박은 세고요. 예, 예. 대신 이 맥에 긴장감이라든지 막힌 듯한 느낌은 별로 잡히지 않는 것이고 네. 이분들도 평소 소화는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소 소화도 잘 되고 대변도 좋은 사람이 왼쪽 맥이 현저히 약하고 오른쪽이 좀 항진되어 있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공황장애가 나타났던 것이고 평소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하고 막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오른쪽 왼쪽 맥박이 약간 틀어지면서 긴장감이 있고 막힌 듯한 느낌이 난다면 이런 사람은 몸에 담즙병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 담즙병을 녹여주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 오늘은 정말 깊이가 느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공황장애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